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신분증을 통한 단순 확인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쓰여 있는데요. 신분증을 통한 단순 확인이라는 게 직접 그 회원이 오셔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지 아니면 팩스로라도 보내놓고 그 팩스 내용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폐기를 한다면 그 자체가 단순 확인이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단순 확인이냐 결국 수집이냐 이 부분인데요. 예컨대 팩스나 이런 걸 보냈다고 쳐요. 신분증을 카피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거는 단순 확인 영역이라고 봐요. 근데 그 팩스 내용 중에서 이제 주민번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옮겨 적는다든지 컴퓨터에 저장한다든지 그 경우에는 처리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바로 그 전 페이지에 다단계 판매원의 탈퇴 후 주민번호 보관이 법령 근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네.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 네. 만약에 8월 7일부터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네. 과거의 자료, 이미 회사가 수집한 주민번호는 다 이제 1년 내로 폐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원천 징수를 하면 네. 그거를 그 법령 규정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을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네. 그러면 과거에 그 회원이 과거의 그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영수증을 요청을 할 때 네.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과거에 자료인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이 경우는 조금 어떻게 되는지요? 네.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안행부 가이드라인에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하고 거의 유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를 넣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져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라도 원천징수, 그게 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컨대 원천징수 증명서요? 그걸 세무서에서 만약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와 꼭 회사가 해줘야 되는 경우냐, 그런 경우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 주민번호를 세무서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면 보관의 필요성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또 질문 있으신? 네, 유니드라 서정범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에 지문정보도 개인정보로 속하는지 좀 알고 싶고요. 정보요? 지문정보. 지문? 네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문정보면, 네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카테고리 중에서 어느 영역에 속할 것 같아요? 지문정보는? 고위식별 쪽은 아닐까요? 민감정보?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에 속할 것 같습니까? 지문. 여기 예시 보면 유전정보가 민감정보 안에 들어가 있죠. 이쪽 카테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문정보에 대해서 출퇴근 또는 아니면은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 써도 된다, 안 된다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받지 않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쭉 넘겨서 아까 지문정보는 민감정보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23조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 동의나 법령을 요구나 허용이 있으면, 법령에는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외사항으로. 본인이 동의하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벌라이프 최지영 변호사입니다. 네네. 저도 회사에서 개인정보 책임자로 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 맨 뒷장에 사실 개별 질문 제가 드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네. 그런데 먼저 하나씩 좀 여쭤보면은 네. 이중 등록 확인에서는 법령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네. 탈퇴 후관하고 사실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이중 등록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중 등록을 막을 의무가 있는데 네. 생년월일과 이름만으로 해서는 분명히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구멍을 우리가 못 찾을 거 아니에요. 네.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제기되나요? 제 생각에는요, 이중등록 여부 확인은 일종의 다른 편법을 쓰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편법이라고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이 사람 원천징수 원천징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확인은 불가합니까? 사업을 해서 수당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게 되는데요. 단순히 물 건너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은 원천징수 이렇게 등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원천징수 의무자로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그 자료를 여기다 전용하면 그것도 목적 외의 사용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헌법으로 보기엔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표현 탈퇴도 똑같아요. 탈퇴할 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야 탈퇴를 시키는데 네. 엉뚱한 사람을 탈퇴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 아까 법원 소송 예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주민번호는 그 국가에서 정한 가공의 번호고 그거는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확인할 때 가장 유용한 정보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주소,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런 형태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사님이시니까 그렇지만은 저희들도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 이름만 홍길동 이런 이름만 전국에 몇 명이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부가 정보가 같이 붙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가 정보와 결합을 시켰을 경우에는 본인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무상 문제는 뭐냐면요. 네. 다운라인이 가입을 할 때 업라인의 연락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 확인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선으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주민번호 뒷자리인데 네. 이걸 못 쓰게 되면 분명히 어떠한 문제가 생길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회원들로부터 컴플레인 문제 많이 들어올 거고 실제로 손해도 생길 수 있을 텐데 네. 과연 그러한 실제 손해가 생겼을 경우 행사가 면책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게 네. 안전성이 있는 건지 일단 의심스럽고요. 물론 변호사님 지금 답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네. 되고 그리고 이제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회사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근거를 찾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굳이 따져본다면 저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라고 의견했지만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고 신용정보법에 보면 확인하는 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근거로 해서 해석할 여지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관련성 면에서 조금 멀어 보이긴 하지만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단계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등록 신청할 때는 주민번호를 받을 수 있고 그걸 저장하는 어떠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저장해 놓은 걸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등록부 비치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에는 생년월일만 쓰도록 돼 있고 네. 등록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게 돼 있고요. 네. 그러면 그냥 받아서 니들 데이터베이스 저장만 하고 잊어버려라 라는 뜻인지 네. 맞나요? 근데 이제 주민번호를 그러니까 수집하고 쓰려면 아까 개인정보보호법 보셨지만 그
그 규정에 따라 그 부분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정에는 이제 바닥에 가면 등록 신청할 때 받는 거였으니까 네. 신청하는 그 타이밍 이후에는 전혀 쓸 수 없다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번호 나중에 왜 그걸 다시 꺼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원이 그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거든요. 그 이중등록 요거 회원 확인하기 시절 위해서. 관련된 많은 업무가 그거와 연관이 돼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그 판매원이라면 세무신고를 해야 될 거고 뭐 그럴 때는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자상거래 거래기록 보존 위해서 저장하는 것도요. 네. 거래기록 보존을 위해서만 이네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라. 네. 이네는 쓰지 마라.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예컨대 신분증 같은 걸 받아서 단순 확인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네. 매치할 대상이 있어야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매치할 대상은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회원 주민번호밖에 없는데 네. 그걸 쓰지 못한다면 사실 확인의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시 생각해보자는 예, 그런 부분은 만약에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일단은 지금 저도 지금 살펴본 게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고 주민번호가 언급되어 있는 게 약 870개이다 보니까 또 이제 신용정보법에서 법령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행정부에서 내놓은 이 가이드라인 자체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언론은 더 심하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뭐 소비자 반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정보법을 오히려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물건을 그렇습니다. 팔고 다시 반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물건 판매에 관한 연관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이제 제한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아는 데서는. 주민번호를 수집을 하고 사용할 때는 각각 그 개별적인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뭐 특별한 목적도 없이 주민번호를 꺼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유통을 시킨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겠다라는 게 뭐 법 개정 취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그 상당히 좀 제한이 따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있는 주민번호를 쓰겠다라고 하면 써야 되는 그 상황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상황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그 판매원 명부 작성에서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 있는데 여기 생년월일을 만일에 2000-1111이다. 그러면 그 뒤에 주민번호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땡땡땡땡땡땡으로 표시를 했을 때 네. 이게 주민번호로 기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생년월일로 봐야 되는 건지. 그 생년월일까지는 제대로 쓰고 네. 나머지 땡땡땡. 7자리는 네. 땡땡땡. 그거 생년월일로 봐야 되겠죠. 생년월일로 봐야 된다는. 근데 그 뒷번호가 그 완성이 안 된 정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개인정보의 제공제 17조에 보면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1번 정보 주체의 동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여기 허벌라이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네. 뭐 회원이 탈회가 있거나 그런 거를 그 정보 그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을 때 네.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번호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니까 네. 했을 때 그 개인정보 주체자가 동의를 하면 회사는 받을 수 있습니까? 네. 17조에 따라서 지금 개인정보를 제공받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질문하신 게. 예, 그 아까 지문처럼 변호사님께서 이제 정보 주체가 나는 제공하는 데 동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문을 이제 등록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민번호도 저희가 탈회가 있거나 아니면 주민번호는 그 24조 2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른 그 정보 그러니까
민감 정보, 그리고 고유 식별 정보, 이 부분은 동의나 법률에 규정했으면 가능해요. 예외사항이 되니까. 근데 주민번호는 그 자체가 없어요. 그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법적 근거, 긴급피난, 안전행정부 규칙, 이 세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24조의 이와 같은 특별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민감정보로 처리돼서 그 조항에 따르면 되는 것 같고, 앞으로 그 지문정보나 유전정보는 오히려 24조 2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럼 주민정보는 본인이 동의서에 어떤 이유로 회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재를 하더라도 네. 법령의 근거가 없는 이상은 회사가 동의서에도 이런 조항을 수집하겠다라는 것을 못 받는다는 뜻이네요. 네네. 다만 이제 회사가 그 주민번호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주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른데, 예컨대 이제 물건을 사는 사람들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으로 넘어와서 거기는 동의받으면 하도록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다단계 또는 그 후원방판 내에서도 사각지대가 존재를 합니다. 네. 잘 보시면 아까 어떤 분 질문했던 것과 비슷한 부분인데 네. 분명히 다단계 그 회사 소속되는 회사 정식적으로 전환으로 등록된 회사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또 활동을 하시는 분이지만 사업자가 아닌 분들이 존재를 해요. 보통 이제 멤버 또는 커스터머라는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그 구매하는 회원들은 스폰서 정보를 갖고 있긴 하지만 네. 실제 이 사람은 다단계, 원천 징수를 받는 다단계의 사업자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 참 좋은데 네. 중요한 문제는 그 다단계나 또는 후원방판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제조합에 그 매출을 신고하고 공제 번호를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이때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고 네. 실제 커스터머를 구매한 사람, 즉 멤버를 구매한 사람조차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공제번호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네. 그럼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그 받는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아, 제가 보기에는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나요? 끊지 않습니다. 아, 끊지 않아요? 예. 아,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여기 부가세법에 따르면 제가 부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 경우에도 세무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가세법이나 이런 공고법률에 따라서. 일단 그거는 우선은 그 유권해석상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 네. 또 한 가지 질문은 아까 이제 그 콜센터 상담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거나 이제 조회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 일반적인 그 상품 재화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굳이 콜센터 상담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통신들, 휴대폰이나 또는 그 MVNO나 그 같은 그 통신을 주로 업으로 하는 곳에서는 네. 실제 그분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네. 통신사들에서 주문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물론 그 콜센터가 아까 여기에서 예를 든 거는 상담하는 경우에요. 뭐 AS 때문에 전화해가지고 그럼 누군지 그 주민번호 누르세요. 이런 예일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종의 상거래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경우에는 예컨대 그 사람이 신용도를 체크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조금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콜센터라고 해가지고 그 업무 자체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한솔교육이고요. 네. 간단하게 확인 부탁드릴 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방문 판매법을 기준으로 해서 방문 판매원이나 다단계 판매원 말고, 네. 그 제품을 구매한 매수인이나 회원에 대해서 저희 회사 같은 건 교육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회원 정보나 매수인 정보의 네. 주인번호는 대체 가능으로 봐서 네. 아예 수집이 불가능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교육 목적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 유상인가요? 무상인가요? 예, 유상입니다. 예. 그거는 세무 목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원래 책에 대해서는 면세여가지고요. 네. 예. 만약에 이제 세무 신고도 하지 않고 뭐 그렇다면 주민번호는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적어도 그 사람의 그 주민번호를 통해서 세무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세금 계산서를 뭐 발급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또 아니면 뭐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단순하게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연하는 것처럼 여기 들어오시는데 주민번호 쓰세요. 이거 요구하는 거와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그 식별 정보는 다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결국은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뭐 물론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그 여러 가지 정보를 결합해서 그 특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출판을 같이 하고 있어서 이제 저작자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하고 출판이나 저자 이걸 개발에 대한 계약을 또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런 주인번호 수집도 불가능한 거. 그 경우에는 오히려 용역계약이지 않습니까? 예, 용역계약입니다. 그거는 세무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묻지만 세무신고할 때 필요하냐, 원천징수를 할 때 필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라는 거죠. 세금을 기준으로. 꼭 세금이 아니라 세금은 이제 예지만 대부분 그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뭐 그 세무서에 다 신고해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다단계 판매회사입니다. 네. 지금 회원 가입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주민번호를 받아도 되는 어떤 가입 사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주민번호 또는 뭐 아이핀, 네. 본인이 주민번호를 원하지 않으면은 아이핀으로 가입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럼 저희들 다단계 판매업체 같은 경우에는 15조 조항에 보면은 주민번호 무조건 제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정보 동의할 때 주민번호에 대한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하지만 만약에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회원가입을 안 시킨다, 주민번호를 안 주면? 네, 그 당연히 소득세법이나 뭐 부가가치세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부당하게 일종의 뭐 회원 가입을 하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떠나서 양 당사자가 서로 청약하고 상담을 해야 의사합치가 돼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아직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서 확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다단계 판매회사들 같은 경우나 방산회사들 같은 경우는 8월 7일부터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꼭 주민번호가 필요한 사항들을 보면은 이중 등록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공제번호 발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뭐 후원인 변경 시에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탈퇴 후 뭐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그 협회에서 8월 7일 전까지 뭐 질의를 어떤지 해가지고 저희들 업체한테 통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협회에서 하시는 일인 지금 현재 방문판매법 규칙 개정 그 의견 제시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김 부장님? 네.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부탁을 좀. 근거를 가장 명확하게 넣는 것은 방문판매법 시행 규칙에 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확실해지겠죠. 그리고 아까 그 콜센터가 이제 주민번호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회사가 주민번호로 확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가 주민번호를 누르되 콜센터 상담원이 그것을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도 전자적으로는 뭐 처리를 하는 그 과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누가 보냐 안 보냐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좌번호 변경시인데요. 소득을 받는 사람이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좌를 변경하는 것은 원래 가능합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잘 몰라서. 부모님이라든지 아버지라든지. 네. 네. 원래대로라면, 부가세법에 의하면 거래 당사자 사이에 네. 그 대가가 주고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렇지만 어떤 대가를 지급할 때 내가 안 받아도 제3자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어떤 법률행위 관계는 A와 B하고 하지만 B가 A로부터 받아야 되는 금전을 제3자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 주민번호가 필요한 사람은 3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가족관계증명서가 저희들이 봤거든요. 네네. 네. 3자는 아닐 것 같고, 주민번호, 그러니까 세무신고는 결국은 B와 관련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 세무신고는 B와 해야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B가 실제 용역, 거래한 당사자이니까. 아, B라는 것은 계좌번호를 변경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네. 물건을 구매한 사람을 실제 당사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당사자. 그렇죠. 돈을 받는 사람은 제3자잖아요. 어쨌든 계좌를 네. 변경한다는 얘기 자체가.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족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하는 것은 청구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 경우에 돈을 실제 받는 C의 주민번호를 달라.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주민번호하고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역시 다단계 업체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할 때 저희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에 체크를 하게 됩니다. 회원들이. 네. 그 체크 라인에 보면은 여기 입력된 정보는 회사가 2년 정도 보관할 수 있다. 이런 동의가 있습니다. 저희 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근데 이제 중간에 회원이 탈퇴를 하고 나서 네. 나 이거 당신의 회사에다 못 믿겠으니까 이렇게 삭제를 좀 해달라 정보를 네.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앞전에서 이중 등록과 관련된 이슈를 어떤 분이 질문하셨잖아요. 이중 등록과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향후에 이분이 다시 재가입을 했을 때 네. 걸릴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삭제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제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재가입할 때는 주민번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나가면서 그거를 이제 경력증명이라든지 필요성에 따라서 보관 여부가 결국 보관 이슈잖아요, 그죠? 파기하지 않고 보관 가능하냐. 그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 경우에 삭제 요청을 했는데도 그건 정보 주체에 걸린데. 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보 주체의 법에서 인정한 개인정보법에서 인정한 권리이지 않습니까? 수정이라든지 삭제라든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네. 그리고 참고로 저도 자문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주민번호 양식 같은 걸 만들어놨잖아요. 그 양식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항목을 그냥 냅둬라. 그리고 나중에 추이를 봐가지고 그때 주민번호를 쓰지 말아라 하면 거기다가 기재를 안 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미리부터 양식 가지고 고민하는 회사들도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질문한 내용하고 이제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고 싶은데 파리한 회원이 아니면 이제 방문 판매 회원 중에서 그분들의 개인정보의 삭제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네. 회사가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지 개인정보를 제가 보기에는 안행부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따진다면 불가합니다. 다만 경력증명서라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입법을 그러니까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게 안현비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하면은 개인정보를 회사가 자체적으로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다른 법령에서 몇 년까지는 보관을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때까지는 보관이 가능하죠. 개인정보를 수집을 할 때 동의를 좀 받으면 어때요? 그게 이제 일반 개인정보는 동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주민번호가 문제라는 거죠. 이름, 생년월일 이거는 동의받으면은 여기 이용 기간 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모두에서 개인정보를 그 카테고리별로 세분을 해서 봐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법 규정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이거 나눠주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김 부장님? 이거 그 휴대폰 케이스 김 부장님이 그 나눠주라고 하는데 혹시 이거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예, 수고하셨고요. 그 멀리서 오신 분 계세요?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어디서 오셨어요? 예? 안 들립니다. 김포공항? 김포공항보다 더 멀리서 오신 분. 대구보다 더 멀리 오신 분. 대구 오신 분. 그러면 내가 제일 고령이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관련된 질문이나 책자가 저희 협회에 좀 남아 있으니까요. 나중에 저희 회사이신 경우에는 책자가 좀 추가로 필요하시면 저희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준비된 거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가실 때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는 좀 같이 좀 치워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